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영환입니다. 오늘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 마련 유가족 공동 기자회견은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모아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그리고 국회 생명안전포럼 공동 주최로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7월 5일 CJ 김해 택배 노동자가 또다시 과로사로 사망하셨습니다. 그 한 달 전에는 로젠 목포에서 또 그 한 달 전에는 CJ 광주에서 CJ 문산에서 택배 노동자분들이 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한 달에 1명 이상의 택배 노동자가 사망한 것입니다. 이렇게 밝혀진 죽음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오는 8월 14일은 택배 없는 날입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항상 공기처럼 존재했던 택배의 그리고 택배 노동자 땀방울의 가치를 단 하루라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과로사로 돌아가신 택배 노동자분들을 위한 추모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앞에 나오세요. 바로 다음으로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CJ 대한통운 고 서형택 택배 노동자 누님이신 서형준님, CJ 대한통운 고 정상원 택배 노동자 아내 되시는 서한민님, 국회 생명안전포럼 대표의원이신 우현식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박홍근 위원장님, 그리고 서영석 국회의원님, 이정문 국회의원님, 이혜식 국회의원님, 장경태 국회의원님, 최혜영 국회의원님, 그리고 이동주 국회의원님 모셨습니다. 다음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위원분들입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이조은 참여연대 선임감사님, 박흥식 전국농민회 총연맹의장님, 김태환 전국택배연대 노동조합 위원장님, 진경호 전국택배연대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님, 선창길 전국택배노동조합 호남지부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국회 생명안전포럼 우원식 대표위원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첫 번째 의무이고 국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다시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로 목숨을 잃고 이 자리에 서게 돼서 정말 국민 여러분께 볼 면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1992년에 국내 택배업이 시작된 이래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2000년엔 연간 택배 물량이 1억 개를 돌파하고 2009년도에 10억 개, 그리고 지난해에는 28억 개를 넘었습니다. 지난해 국민 1인당 연평균 54회 택배 서비스를 이용했을 정도로 이제는 택배 없는 생활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속에 택배 산업은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사이 택배 노동자들은 살인적인 노동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된 2월부터 4월 그 기간 동안 내내 1만 개가 넘는 물량을 소화하며 1분 30초에 한 개씩 하루 평균 13시간 주 6일을 쉴 새 없이 일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올해만 5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용균 군 사고 이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어서 택배 노동자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는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산재 사망은 끊이지 않고 있고 실태 파악도 이를 방지할 대책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택배 노동자는 여전히 개인 사업자라는 이유로 하루 쉬는 것도 본인 스스로 해결해야 하고
아프거나 다쳐도 쉬지도 못하고 상시적인 해고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 사회가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목숨을 살리기 위해, 한 목숨을 살리기 위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분투 노력을 했습니까? 그렇지만 어떤 죽음들에 대해서는 그보다 훨씬 덜 민감하지 않았나 되짚어보고 이러한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회가 정말 이 일에 나서겠습니다. 다가오는 8월 14일은 택배 산업이 시작된 지 28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택배 없는 날입니다. 함께 국민 여러분들이 응원하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배 노동자들이 맞는 첫 공식 휴가가 단순히 하루의 휴식을 넘어 장시간 노동과 고용 안정 문제들의 해법을 찾는 첫걸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택배 회사는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교섭에 즉각 응하길 바랍니다. 또한 정부는 택배 현장에 대한 산업안전 근로감독과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서 다시는 이러한 억울한 죽음, 과로에 의한 죽음이 우리 사회 앞에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의 대책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회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을지로위원회 박홍근 위원장님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장 박홍근 의원입니다. 올해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가 확인된 것만 벌써 5번째입니다. 사회적 공감대를 통해서 8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정하긴 했습니다만 휴식이 끝난 후 늘어날 택배 물량을 생각하면 마음 편히 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이 예년보다 30-40%가량 늘어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택배 노동자들은 하루에 400-500개의 택배를 배송하고 건당 800원 이하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루 14시간에서 15시간 주 6일 근무하면서 목숨과 바꾸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지만 아직 택배 노동자들을 보호해 줄 만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택배 노동자는 아직 법상 여러 예외가 인정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이고 또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사업자 등록을 내고 일하는 자영업자 신분입니다. 그래서 일터에서 고용, 안정, 소득, 휴식 어느 걸 하나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택배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저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 발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급증하는 택배, 퀵서비스, 음식 배달 같은 생활물류 서비스를 하나의 산업으로 규정하고 그 속에서 일하는 택배, 소화물 배송 노동자들이 좀 더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새벽부터 시작되는 물류 작업에 대한 인정과 보상,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택배 대리점 관리 감독의 문제, 고용과 안전을 위한 사대보험 가입의 문제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법은 20대 국회에서 야당과 관련 업계의 반대의 벽을 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법 제정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난 6월 18일 이 법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정부와 함께 택배 노동자, 택배 사업자, 화물업계 등의 이견을 조정해 왔고 8월 중에 그 내용을 보완해서 반영해서 다시 발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발전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모두 발언 말씀 중에 유정주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를 대표하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예, 기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관심 가져주시고 취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함께해 주시는 우리 의원님들 또 택배 노동자 대책위원회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정말 집집마다 그 가족들이 너무 늦게 들어오고 술 먹고 들어오면 반갑지 않지만 택배는
언제 어디서나 너무나 반갑고 고맙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일상생활에 정말 깊숙이 들어와 있고 코로나 시대에 그분들의 고마움은 너무나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고맙다는 말씀 좀 드리려고 하면 이미 뒷공무니도 안 보인다는 걸 기자님들도 여러 번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엔 6시 전에 오셨던 택배 선생님들이 최근에는 9시, 10시, 심한 경우는 11시에도 이렇게 집 앞에 물건을 주고 가시는 경우를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엄청난 노동 강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 허덕이는 처우에 이분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지금 자영업자로 몰려서 노조도 만들고 힘겹게 투쟁하고 있지만 지금이야말로 우리 국회 그리고 이용자인 우리 시민들이 나설 때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택배 노동자들 응원하는 시민의 모임 결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용자 시민들이 나서서 이분들이 14일, 15일, 16일, 17일 짧게는 2박 3일 길게는 3박 4일 처음으로 다른 국민들처럼 휴가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즈음에는 또 택배 주문을 조금 자제해 주시는 그런 지혜도 필요한 것 같고요. 택배 서비스법 통과돼서 이분들의 처우 개선이 되고 특히 아침에 대여섯 시간을 공짜 분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재벌 대기업 택배사, 우체국 택배사가 이분들이 아닌 다른 노동자를 고용해서 시키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이분들의 노동 강도도 줄어드는 여러 가지 선순환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분들의 산재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CJ 대한통운의 1년 영업이익 예상치만 3천억 안팎입니다. 나날이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충분히 오전 공짜 분류 작업 다른 노동자들이나 알바 청년 또는 어르신들을 고용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우리 택배 기사님들의 고통도 줄여주는 일이 가능하다. 이 부분에 우리 기자님들의 관심과 취재가 또 집중됐으면 좋겠습니다. 을지로위원회 생명안전포럼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끝까지 함께하고 우리 시민들 택배 노동자 응원하는 이용자 모임으로 본격적으로 이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전국농민회 총연맹 박흥식 의장님 모두 발언 있으시겠습니다.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새 장마 때문에 많은 전국이 수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또한 택배 노동자 부분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비가 오는 거에 창문을 열고 내다봤는데 택배하시는 분이 물건을 가지고 비를 축축 마시면서 배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또한 저희 농민들은 농산물에 대한 택배 노동자들이 없다면 우리 농민들은 농산물을 소비자한테 전달할 수 있는 길이 막막한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택배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저도 보고 있고 여러분도 보고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물건을 보낼 때마다 항시 마음에 걸리고 특히 여성 택배 노동자 같은 경우에 20kg 쌀을 척척 메고 겉돈 없다고 하지만 그 물건을 다시금 다 옮기고 배달하는 것들은 얼마나 고된 노동이고 또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어떤 문제가 과로로 인해서 아니면 이 택배로 인해서 나타난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저 다행히도 오늘 국회의원님들이 함께 이 자리에 있어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고 또한 그 책임자가 바로 여기에 써있듯이 택배사가 책임을 지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택배 노동자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무엇을 관철하고자 하고 그들의 또 생존권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것들이 좀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충분하게 간단하게 법이 개정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고통이 담아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충분하게 이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고 또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택배 노동자와 함께 상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한국진보연대 박서군 상임대표님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시대에 수많은 국민들이 그 어려인들에게 덕분에 라면서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럼 똑같은 감사를 저는 택배 노동자들에게도 덕분에 라고 감사를 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분들 덕분에 상대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생활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현실은 너무나 참혹한 수준입니다.
한 달에 한 분 이상씩 뭐 저희들이 밝혀진 것만 그 정도 수준인데요. 과로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는 사실은 거의 구조적 살인에 가까운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엄청난 이익을 올리고 있는 그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바로 CJ 대한통운 등 재벌 계열 회사들의 그런 이익은 두 갑절 이상, 평상시의 2배 이상의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로사하고 있는 노동자들 내몰라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로를 시켜서 미안하다라는 사과는커녕 조문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인면수심의 그런 그 행태를 보이고 있는 엄청난 이익을 올리면서도 그 이익의 원천인 택배 노동자들은 거의 쓰레기, 말하자면 소모품처럼 사용하고 있는 이 구조 바꿔야 됩니다. 이 구조 바꾸는 데에는 재벌 회사들에게 제대로 할 것을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바로 우리 사회와 국가가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국회에 와서 이렇게 호소하는 이유는 더 이상 이 참혹한 죽음의 사슬 국회가 나서서 좀 끊어주셔야 된다. 물류서비스 산업법 제대로 신속하게 제정하고, 그리고 지금 엄청난 이익을 올리면서도 내몰라라 하고 있는 그런 재벌 택배사들에게 제대로 사회적 의무를 다할 것을 국회가 나서서 좀 챙겨주실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호소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유가족분들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CJ 대한통운 고 서영욱 택배 노동자분의 누님 되시는 서형준님 말씀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도 죄송합니다. 이제 저희 동생이 간 지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택배 하시는 분들이 8월 14일 날 하루 휴식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왜 조금 더 빨리 이런 일, 이렇게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없었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루라도 쉴 시간이 있었으면, 평일 하루라도 쉴 시간이 있었으면 저희 동생은 병원을 가서 본인이 아픈 걸 치료를 받아서 지금은 살아 있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한 달에 한 명씩 노동자분들이 사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분들 아파도 병원 갈 시간이 없고 대신 일해줄 사람이 없고,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이 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CJ 대한통운 고 정상원 택배 노동자의 아내 되시는 서한민님 말씀 듣겠습니다. 택배를 시작하고 8년 만에 처음으로 이들과 여행 간다고 다음날 아침에 깨웠는데 애들 아빠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 전날, 그 다음날 여행 간다고 그러게 좋아했던 모습이 마지막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물량이 너무 많아서 아침 일찍 출근하고 5시 반에 출근해서 8시, 9시에 들어오고 그래도 항상 웃었던 애들 아빠 모습이 생각납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 지금도 아직도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장례식 지나고 나서 CJ에서 상생회비라고 해서 500만 원을 준 거 외에는 사과 한 번도 없었고요. 저희가 바라는 거는 택배 기사분들이 일할 수 있게 편하게 아침에 분류 작업 5시 반에 출근해서 12시에 나오거든요. 12시에 나와서 8시, 9시까지. 이미 돌아가셨지만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 말씀 듣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은 김태환 전국택배연대 노동조합 위원장님과 선창길 전국택배노동조합 호남 지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전국택배연대 노동조합 위원장 김태환입니다. 저희 택배기사들은 지금 현재는 비수기로서 그나마 물량이 워낙에 적은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석이 다가올 건데 이 가을에는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정말 우리 택배 노동자들은 두렵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기자회견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 마련하라. 코로나19 발병 이후 과로로 쓰러져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택배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공식적으로 확인된 수만 5명이고 아직 알려지지 않은 더 많은 죽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전국의 택배 노동자들은 코로나의 감염 위협 속에서 쉼없이 배송했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은 코로나로 인해 물량이 30에서 40% 이상 갑자기 증가하면서 매우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장마 폭우까지 겹치면서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는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바로 택배 물량이 폭증할 9월, 10월, 11월을 앞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9월, 10월, 11월은 1년 중 택배 물량이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미 늘어난 물량이 더해지면서 올해 9월, 10월, 11월은 역대 사상 최대 규모의 어마어마한 택배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택배 노동자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입니다. 쉬고 싶어도 쉴 수 없고 배송 시간에 쫓겨 병원조차 갈 엄두도 못 내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매일 12시간에서 16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가 발생하는 근본적 이유입니다.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수많은 택배 노동자가 쓰러질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정부와 택배사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몇 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로 인해 사망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택배사의 눈치만 보지 말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택배사는 더욱 심각합니다. 유족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도 거부하고 있고 과로사한 택배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조차 공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유가족까지 직접 나섰습니다. 아직까지도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은 남편과 동생의 죽음이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다시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이 찢어지지만 정부와 택배사의 무책임한 태도에 직접 기자회견을 진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유가족의 바람은 명확합니다. 자신의 남편과 동생 같은 안타까운 죽음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는 8월 14일은 택배 없는 날입니다. 택배 노동자들에게 주어지는 사상 첫 공식 휴가일입니다. 하지만 단 하루의 택배 없는 날로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택배사가 유가족의 절절한 외침에 화답하기를 기대합니다. 2020년 8월 11일 고 정상원 택배 노동자 아내 서한미, 고 소영욱 택배 노동자 누나 서용주,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회 생명안전포럼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 마련 유가족 공동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